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오늘은 정희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연 씨 어서 오세요. 유연 씨 어떤 편이에요? 침착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덜렁대는 편이에요? 저 엄청 덜렁대요. 그래요? 그러면 가다가 왜 그런 적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막 특히나 허둥지둥 되다가 네. 그럴 때 그럼 걸려서 이제 넘어진 돌을 보면서 우리 유연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돌부리야 너는 왜 거기에 있니?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요. 아, 왜 여기 있어서 내가 가다가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자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자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저도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아니었어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분명히 좀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우 왜 이렇게 걸리적거려 걸림돌이야 라기보다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앞날을 좀 긍정적으로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돌이 앞으로는 모든 돌이 다 나의 디딤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더더욱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한번 딛고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딛고 일어선다면 또 큰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떠한 투자에 있어서 항상 성공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좀 실패를 하더라도 아우 실패했어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게 내 성공에 있어서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성공 투자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오늘도 부동산 사이다가 함께합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저희 부동산 사이다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해야 할지 혹은 매도해야 할지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 주간에 있었던 지난주에 핫했던 부동산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립니다.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투자와 관련된 고민은 화요일, 수요일에 그리고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고민은 목요일에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알짜 투자처 궁금하다. 요즘 올해 뜰 지역이 어디일까? 알짜 매물 궁금하시다면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코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유현이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뾰로로롱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는 먹었는데 뭔가 부동산 때문에 답답하시다고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그 고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선 골프처럼 타깃 설정이 중요한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나이스 샷, 나이스 캣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코너는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 부동산 핫했던 이슈들 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굿앤 배드 뉴스 시간이고요. 우리 유연 아나운서가 먼저 배드 뉴스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배드 뉴스부터 오늘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배드 뉴스 보여주시죠.
네, 저 정변이 뽑은 오늘의 첫 번째 배드 뉴스는요. 서울 고가주택값 상승률 세계 주요 도시 45곳 중에 3위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고가주택가격 상승률이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지난 7일에 발표한 최고급 글로벌 도시지수 정보에 따르면 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고가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11.7%나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자료가 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품 소비는 증가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가 주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45개 도시의 고가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9%, 전 분기 대비 1.6% 상승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고가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도표를 보시면은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울 외에도 13.3%로 2위를 차지한 중국 선전이 보이고요. 또 10.2%로 4위인 필리핀의 마닐라, 8.5%의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하이 등 4곳이 10위권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또 뉴질랜드의 옛수도 오클랜드의 상승률이 17.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뉴질랜드의 철저한 방역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3개월째 1위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집값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반해서 또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의 경우 지난해 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또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로 주택 가격을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행 제한 등 여파로 여전히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을 다 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꽤나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울의 고가 주택 상승률이 가격의 상승률이 높다는 거는 분명 배드 뉴스지만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굿 뉴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대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쪼록 저는 이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고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배드 뉴스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집값 상승을 지금 좀 막아보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도시를 쭉 살펴봤는데 서울이 지금 3위를 차지했다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또 씁쓸한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오셨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계속해서 집값 안정화 대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될 문제. 두 번째 배드 뉴스도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배드 뉴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배드 뉴스는요. 종부세, 양도세 얼마나 오를까? 6월이 두려운 집주인들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사실 저에게는 딱히 뭐 해당이 안 됩니다만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또 이 보유 기간이 짧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배드 뉴스일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최고 6%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두 주택 이하 소유 시에는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또 세 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주택자 경우에는 세율이 1.2%에서 6%까지 형성이 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 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올해는 300%까지도 인상이 됐고요. 특히 법인 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이 폐지가 됐고 기본 공제액도 6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래세인 양도세도 한번 보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의 최고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최고 세율이 45%까지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단기 미만 보유 주택이더라도 내야 하는 양도세가 최고 60%까지 상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두 주택자의 경우에는 2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로 양도세 중과세율이 작년에 비해서 10%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판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역시나 산정 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한 가구 한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 한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도 10년 동안 보유는 물론 거주까지 해야지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실히 정부가 다주택자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바뀐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린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이미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지금 시행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종부세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올랐지만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만약 세율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이 크시다면 6월 이전에, 그러니까 5월까지는 처분을 하시는 게,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율은 올랐지만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또 확대가 됐으니까요. 만 60세인 한 가구 한 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변화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와 닿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봐도 나는 지금 내 기준을 적용시키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목요일은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세금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다 체크를 해보고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시간을 활용을 해보시면 세금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확실히 이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6월 전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매도 계획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바로 매도를 한다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게 무서워서 나는 부동산을 안 사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훨씬 더 세금보다 더 큰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올해에도 역시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 세금을 포함한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재테크 계획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부동산은 저희 화요일, 수요일에 투자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니까요.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요. 세금이 무서워서 팔아야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가지고 가면 더 큰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미래 가치 상승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투자와 관련된 고민, 세금과 관련된 고민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배드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배드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배드뉴스는요. 이사 대책 비우는 부동산 플랫폼 호가 올리기 온상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기사를 한번 보실 텐데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A 아파트 한 매물이 14억 원에 거래되자 동일 평형 매물을 보유한 집주인이 네이버 부동산에 곧바로 15억 원에 등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호가를 일단 높여놓고 매수 문의가 있는지 관망하겠다는 집주인이 단지별로 한두 명씩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마포구의 한 중개업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처럼 집주인의 실제 매도 의사 없이 무분별하게 호가를 올리는 양상
양상이 부동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때 여러분들 부동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어떤 부동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뭐 호갱노노나 직방 그리고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호갱노노 이용자 수는 125만 명,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가 됐었죠. 작년 7월에는 일간 순 이용자가 100만 명까지 급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앱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갱노노나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한 부동산 정보뿐만이 아니라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시되자마자 부동산 앱에서 집주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의 경우 84제곱미터의 기준 직접 분양권이 약 20억 원에 거래되자마자 23억 원의 매물이 호가 매물로 등록이 됐고요. 또 인근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109제곱미터 매물이 12억 9,500만 원에 판매가 되자마자 14억 7,500만 원의 호가 매물이 부동산 앱에 바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매도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올리는 이러한 양상이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정말 매물이 필요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배드뉴스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지금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실제 지금 매매 가격이 평균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무 과열 상태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드뉴스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굿뉴스 살펴볼 차례예요. 첫 번째 준비한 굿뉴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굿뉴스입니다.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연내 등장한다. 청년 신혼부부 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말 그대로 만기 40년짜리 초창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라는 건데 청년과 신혼부부의 우선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게 초창기 주담대가 뭐 디딤돌 대출이나 그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에 먼저 반영이 되고요.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 금융 상품과 일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인해 볼게요. 보금자리론이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면은 청년 전월세 대출도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만 40세 이상 청년에게 지원이 되는 조건은 똑같고요. 근데 2% 초반 금리로 해서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그리고 월 50만 원 이하의 월세 지원 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 평균 금리가 2.66%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2.18%의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좀 주거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대출을 계속해서 좀 고려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그런데 사실상 청년이랑 신혼부부만 국민이냐라는 그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 아니면 지금까지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결국에 또 부동산의 노예인데 예를 들어 30살에 샀다. 그럼 70살 때까지 부동산의 노예가 돼야 하는 건가, 집의 노예가 돼야 하는 건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집값 안정화가
먼저다. 그게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좀 핀셋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 주기를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환 기간이 30년인지 40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상환 기간만 늘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에 비싼 집을 사서 70살까지 갚아야 되는 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 정부 측면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월 상환액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인 만큼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라고 했으니까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이 되기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네, 서울 은평 차고지 일대 16만 제곱미터 개발한다. 용역 발주라는 뉴스입니다. 좀 자세한 뉴스 살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공영 차고지가 보이실 겁니다. 은평 공영 차고지고요. 여기가 16만 5천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은평 공영 차고지가 실제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지역 중에 한 군데 DMC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색역, 화전역, 그리고 수색로, 자유로 등이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 시설이 사실 많아서 계속해서 개발이 필요한 곳인데 거기에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반가운 굿 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시가 주변 여기뿐만 아니라 은평 공영 차고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계속해서 뭐 종합적인 융성 방안을 창출한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은평구와 가까운 고양시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예정이니만큼 이 지역을 활성화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조금 노후가 되어 있고 낙후가 되어 있어서 쓰지 않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일자리나 주거까지도 다 아우르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인근에 이제 향동에 있는 분들은 좀 반기는 모습입니다. 향동도 사실 워낙에 입지는 좋았어요. 입지는 좋았는데 낙후가 돼 있어서 좀 많이 활용이 안 됐던 토지들인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면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입지가 좋다 보니까 향동을 기준으로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들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역적인 가치 상승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만큼 은평 공영 차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하실까요? 글쎄요, 집값이 너무 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쪽에 뭐 향동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일산 그리고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의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산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초입에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일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화정, 행신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공급이 또 생기면은 일산, 화정, 행신의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아니면 다 같이 일대가 고양시 일산이랑 덕양구를 아우르는 고양시랑 그리고 또 향동뿐만 아니라 은평구까지 아우르는 개발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뉴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띄워주시고요. 네, 부동산 뉴스레이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설 이후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3월 분양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베일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기 전에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겠다라는 거는 확실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같은 시기의 물량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전국에 8만여 가구거든요. 8만여 가구인데 작년에 같은 시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무려 4배 가까이, 3.6배가 많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이 들어올 텐데 그게 필요한 곳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경기의 공급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약 40% 정도의 물량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남, 대전, 인천 순으로 쭉 공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도권의 전체 물량, 서울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이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꼭 이게 지방에 많은, 지금 안 그래도 좀 미분양 나고 그리고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의 공급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는 공급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관심을 끄는 곳은 뉴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분양 중에서도 단연 서초의 원벨리입니다. 레미안 원벨리인데 원래는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다가 올 상반기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최근에 조합원 내부 좀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월에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서초 원밸리가 들어왔을 때 또 분양이 시작이 됐을 때 정말 얼마만큼 경쟁률이 치열할지 정말 얼마나 많은 많은 분들이 몰릴지 그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초 원밸리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률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찌됐든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좋을 만한 분양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올해 더더욱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특히나 청년들 그리고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진입 장벽이 낮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게 분양 시장이니만큼 다 여러 가지 청약 제도 꼼꼼하게 올해 또 바뀌는 청약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레이더 시간에도 짚어드렸는데 바뀌는 제도들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청약 통장도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점을 높일 수 있을지 또 내가 일반 분양에 접근이 가능한지 잘 체크하셔서 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양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저희 뉴스 팩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더 이상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가치.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머무는 곳마다 자부심이 되어줄 그런 아파트가 동북아시아 해양수도 부산에 조성됩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미래의 가치를 높여줄 연산 S힐스. 화제의 분양 현장을 소개하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해양 수도 도약을 꿈꾸는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소식 함께 해주실 송상원 총괄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 S힐스의 분양 총괄을 맡고 있는 송상원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작년 분양 시장은 예정된 물량의 91%를 소화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역시 작년에 비교적 양호한 분양 실적을 올렸고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가량 증가한 2만 5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약 10%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부산 곳곳에 뜨거운 분양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부산 중에서도 저희가 찾은 이곳은 연제구에 위치한 연산 S힐스입니다. 이곳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연제구는 부산시장과 법원, 검찰청이 모여 있어 부산시에서도 행정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도 부산의 중심에 입지한 데다가 일명 다세권 아파트라 불리다 보니 자연스레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네,
다세권이라고 하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그럼 수요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세대수나 구성 마련돼 있나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4층까지 9개 동 612세대를 품을 수 있도록 예정된 연산 S힐스는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로도 유명한 일군 건설사가 책임 시공하고 75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과 타입으로 구성돼 예비 입주자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기고 있다는데 역시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인지 아무래도 선호도가 가장 좋은 평형대로만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하신 다세권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최근 분양시장에서 3040 세대들이 실수요자로 자리 잡으면서 학세권 요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에 분양한 현장들을 보면 성적이 좋았던 단지들은 학세권 요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군요. 네, 그런 점에서 연산 S힐스는 연동 초등학교를 비롯해 초, 중, 고, 외고, 대학교까지 인접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네. 부산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뒤편으로 배산 힐링 산책로인 배산 성지 둘레길과 금년산, 황년산 등 연제 문화체육공원도 인접해 있어 그야말로 명품 숲세권을 자랑합니다. 네, 학세권 그리고 더블 역세권, 숲세권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슬리퍼를 신고 간편한 차림으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이 뜨고 있더라고요. 슬세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술세권도 해당이 됩니다. 정말요? 단지 인근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까지 원스톱 문화생활이 가능한 명실상부 술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외적인 요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데요. 사실 요즘은 외부 활동보다는 집 안이나 단지 내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주거 공간과 주민 공동시설이 살짝 분리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네, 잘 보셨습니다. 정말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네. 주민 공동시설과 주거시설을 분리를 했고요. 자연 친화형 공원을 표방해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녹지 조경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산 SLC 입주민들에게 반드시 고품격 라이프를 즐기도록 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느껴지는데요. 건물 내부에서도 이런 섬세한 배려 느낄 수 있을까요? 입주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조와 채광 확보, 수납시설 같은 공간 활용도는 모든 동, 모든 세대가 걱정 없을 만큼 여유롭게 설계됐다 하니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면적과 타입만 고민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산 SES의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공용 관리비를 절감시켰고 재택근무 및 원격 수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거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 조건이 다세권 프리미엄 지역이다 보니 네. 앞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게 한 사업이 있는데요. 네. 연제구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곧 오반길 막거리 상권이 조성될 계획이고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제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만화도서관인 연제만화도서관도 2022년에 착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지향적인 개발 호재가 있으니 당연히 연산 SLC의 미래 가치도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분양 열기는 물론이고 연제구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연산 SLC에서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엄선된 분양 현장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꿈꿔온 상상 속 아파트와 얼마나 닮아 있을지 그 높은 싱크로율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부산 연산 지역주택조합 영상까지 보고 오셨으니까요.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유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희소가치, 비규제 지역, 가평, 양평, 11대 1입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 텐데 보시다가 좀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6007번에 8339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제 이슈 팩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피한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세가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의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쏠리고 있는지 이유 먼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아무래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 재당첨 제한이 없는 데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금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LTV는 60%, DTI는 50%로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규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 중에서 특히 가평이나 양평 쪽의 열기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가평군에서 이뤄진 청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가구 1순위 청약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의 차이점들은 또 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세제 내용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또 집을 분양받게 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일명 장특공이 아예 배제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조정 대상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두 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은 3년까지 허용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일단 중복 보유를 하기만 하면 양도세와 또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비규제 지역은 3채 이상 주택 보유 시부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두 주택자부터 중과가 되고요. 또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약 쪽을 한번 보실 텐데요. 비규제 지역의 경우 평수별로 퍼센테이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추첨제보다 가점제가 높아서 다주택자보다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형태가 지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추첨제도 그런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비규제 지역은 지금 다주택자도 추첨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요. 비규제 지역 60%까지 가능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추첨제가 10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으로 다주택자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만 되면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매 쪽을 보시면
반면 비규제 지역에는 제한이 없으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등의 차이가 있고요. 그 밖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일명 LTV도 최대 50%로 줄어들게 되어서 다주택자들의 담보 대출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규제를 하면은 결국에 또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고 그러면 또 이제 풍선 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핀셋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악순환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분양을 진행했던 그 단지의 경우 청약 결과는 좀 어땠어요? 최근 진행했던 청약 중에서는요, 네. 가평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평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변방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청약 접수를 받은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과 가평 차이는 나란히 청약에 성공을 하면서 완판에 대한 기대감을 짚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경우에는요, 지난 1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81가구 모집에 총 1,314개의 청약 통장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을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2순위 청약까지 포함해서는 무려 2,392개의 청약을 접수받아서 평균 6.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이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영향을 받은 가평 자이 역시 청약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 3일에 가평 자이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에 비규제 지역으로서 특수를 누린 지역들이 있죠. 바로 파주나 김포가 있는데 작년 7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됐던 김포와 파주가 희소성을 띠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고 또 비규제 지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김포나 곳에 김포나 파주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단 다주택자가 노리는 추첨제의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추첨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청약에 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양의 계절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벚꽃 분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분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오늘 주요 뉴스도 좀 살펴보니까 믿을 거는 청약뿐이다 해서 이제 서울 초기 분양률이 4분기 연속 100%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도 좀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다주택자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주택자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분양 단지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림과 함께 제가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경기도 가평인데요. 아까도 제가 가평을 말씀드렸죠. 오늘 2월 1일 특별 공급이 시작되는 경기도 가평시 대곡 2지구에 들어설 가평 자이입니다. 아까 청약 통장이 많이 들어온 곳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곳은 만 19세 이상 가평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인천 거주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다주택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요. 뭐 이전에는 가평이라고 하면 사실 멀게 느껴졌지만 요즘에는 ITX 청춘 열차가 또 생겼잖아요. 서울 청량리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평역 한라 비발디와 양평 빈양지구 공동주택입니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조건도 완화되어 있고요. 또 중도금 대출도 자유로워서 다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평역 한라 비발디는 KTX 그리고 경의 중앙선이 인접한 역세권 위치에 아파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연천입니다. 연천은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과 또 경원선 전철 개통 호재를 지니고 있는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죠. 비규제 지역 특수를 이룬 파주와도 인접해 있어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천 중에서도 경기도 연천군 옥산리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연천 옥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도 포천인데요.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위치한 포천 금호 어울림입니다. 비규제 지역이자 또 바로 옆에 포천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어서 대단지 못지않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지역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비규제 지역 특수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또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다주택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규제를 피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투자처가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 또다시 그곳까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정말 전국의 모든 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뭐 댓글들의 우려도 많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 지금 유전 씨가 특히 짚어준 가평이나 뭐 양평, 연천, 포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좀 시장의 흐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궁금증, 세금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세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전화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슈팩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다른 코너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프로 꿀팁너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진행될 청약 일정부터 유현 씨랑 함께 짚어볼게요. 네, 프로 꿀팁너 저 유현이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또 효연 아나운서가 군 뉴스에서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진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인천 등 뭐 수도권 지역이 많은 편이고요. 또 인천, 영종이나 포천 그리고 송도 물량 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15일에 뭐 이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오피스텔 물량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금천 센트럴파크 스타힐스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도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16일 내일은요, 포천하고 영종에 또 있고 17일도 포천과 영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또 물량이 많이 있는 또 날이네요. 다산 월드 메르디앙 엘라체나 뭐 더샵 오토 센트리체, 뭐 순천이나 그리고 또 지금 한화 같은 경우도 보이고요. 아산도 있습니다. 아산 탕정 상정 스트라펠리스 지금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있고, 그리고 2순위로는 포천 송호일 서희 스타일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원 에디션 오피스텔이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19일에는 송도와 또 마찬가지로 순천이나 연산 그리고 또 아산, 탐정, 삼성, 트라펠리스 등 뭐 여러 가지로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공급 물량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자세한 거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정말 꿀맛 같았던 설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전략을 한번 짜야
짜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여러분의 고민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이해가 안 된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내내 함께 하셔도 정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또 이번 주에 또 정말 다양한 우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화요일, 수요일은 투자 관련, 그리고 목요일은 세금, 그리고 금요일에는 매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짜 팁들 전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시고요. 유은 아나운서와 함께 청약 그리고 분양 일정 살펴봤습니다. 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이게 집값 과열에 대한 정말 꼭 맞는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체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꼼꼼한 부동산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